이번 수업은 예술 친화기 12 농부의 신발입니다. 고우의 아티스트북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로잉 재료는 색연필, 사인펜, 연필 이렇게 준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고우 아티스트북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걸쳐서 진행될 건데요.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고우의 그림을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바로 실습에 연관된 그림의 감상과 실습이 이어집니다. 고우는 여러 가지 정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바라기 같은 그런 꽃을 많이 그리기도 했지만 이런 의자나 신발 같은 그런 사물들을 많이 그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화가들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다면 이 의자를 뭐 똑같이 의자의 모습을 그리겠다, 신발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의자가 누구의 의자인가, 저 의자에는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 담겨 있는가, 저 신발은 과연 누가 신었을까,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물건들에서 그 사람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른쪽의 의자는 고우의 친한 친구 화가였던 고갱의 의자인데, 고갱은 한때 고우가 있는 시골에 머물러서 같이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우가 생각하기에 고갱은 도시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고, 자기의 의자는 자기는 마치 농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박하게 그린 것이죠. 오른쪽에는 초상화가 있는데 위에는 바로 고우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고, 밑에는 여기 있는 의자의 주인인 고갱을 그린 거예요. 고갱의 얼굴은 반쯤 뒤돌아서 있고 잘 안 보이죠. 역시 되게 신비스럽게 그렸어요. 그리고 쓴 모자도 되게 다르죠. 고우는 농부의 모자를 썼는데 고갱은 이걸 베레모라고 하나요? 그런 좀 멋을 내는 그런 모자를 썼죠. 좀 도시사람 같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언급하기를 고우는 자신은 좀 낮과 같다고 생각을 했고, 고갱은 밤과 비슷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은 왠지 도시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고우는 이런 농부들의 모습도 많이 그렸는데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을 되게 존경했어요. 자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한 농부들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항상 신고 다니는 신발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고우는 신발들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그린 것들이 농부의 신발들이에요. 밑에 두 그림 보면 상점에서 파는 새 신발이 아니라 막 끈도 그렇고 풀어에 쳐져 있고 막 가죽도 달아가지고 낡은 신발의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농부의 신발을 그린 거죠. 그래서 농부의 신발을 그릴 때도 그냥 신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농부의 모습이 신발 속에 담길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대화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고, 물건들이 아이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담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액자 모양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액자는 마치 자기 그림도 고우의 작품처럼 작품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의 물건을 가져다 와서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요 그리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고우 같은 화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런 진지한 생각으로 너희들 물건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그려보자라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어린아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 제 신발로 한번 앞에 놔보겠습니다. 요 위에는 제 신발을 갖다 놨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종이를 깔고 자기 신발에 한 짝을 가져오게 하세요. 그러고 신발을 앞에 두고 선생님이 이제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기 신발을 보고 좀 관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신발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신발의 모습을 따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따라 볼 수도 있고요. 이 안에는 무엇이 있나 하나씩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신발 끈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이러면 덧대져 있는 신발 코에 무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도 이렇게 있죠. 그런 모양들을 한번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실제로 볼 때는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7세 아이들이 저런 입체를 그린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옆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아마 자기 생각처럼 신발의 모습이라고 하는 옆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자기 신발의 구석구석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림으로 옮겨서 표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복잡한 세부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다 그리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커다란 형태를 그냥 이렇게 그리게 하는 거예요. 옆모습. 아마 대화를 나눌 때 이런 특징들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런 신발의 요거 밑받침 깔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만 그려주게 되면 조금씩 더 괜찮아지죠.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를 자기가 눈으로 관찰되는 세부를 하나씩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이는 신발코를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 모양이 조금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눈으로 관찰되는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그리도록 해요. 그럼 또 뭐가 보이나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틀이 잡히면 더 자세한 것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바느질된 그런 재봉선들도 있죠.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씩만 그려줘도 그림들이 점차로 아주 볼만하게 돼요. 이 신발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뒤꿈치를 받치고 있는 게 있네요. 이 모양도 조금 관찰하면 여기도 이렇게 파져 있는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자세한 무늬들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신발끈들도 이렇게 막 자연스러운 신발끈을 그리기는 힘들겠지만 신발끈들이 하나씩 보이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도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듭이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눈 밖에 보이는 뭐 다른 게 보인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건 어떻게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건 검은 신발이지만 저는 색칠을 좀 아이들 신발처럼 좀 밝은 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색칠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이 신발에 관한 만약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에 자유롭게 신발 주변에 다른 그림을 그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